7. 박사의 서류. 전과 마찬가지로 정류장에 있는 자동차에 올라탔다. 한 마리가 출발할 때의 충격으로 떨어졌지만 곧 재빠르게 뛰어올랐다. 그러나 목적지에 가까웠을 때 역시 한 마리가 부족했다. 어디서 흔들리다가 떨어지기라도 한 모양이다. 존과 마사가 주의를 기울여 돌보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곤 하는 것이었다. 합신들이 데밍 박사의 집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다. 집안은 캄캄했다. 그러나 문은 열려 있었다. 합신들의 눈은 적외선을 느끼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도 불을 볼 수 있었다. 주위를 잘 살핀 다음 존은 3마리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한 마리만 집 안에 들어가게 했다. 테라스에 있는 의자에 데밍 박사 부인인 캐더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뜰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데밍 박사가 올 때까지 쭉 그렇게 하고 기다리겠다는 듯이 보였다. 데밍 박사 부인! 하고 존은 가만히 합신의 입을 빌려 불렀다. 캐더린은 잠자코 있었다. 들리지 않은 모양이다. 그때 마사가 존에게 속삭였다. 너무 놀라지 않도록 하세요. 알았다고. 존은 다시 상냥한 목소리로 캐더린을 불렀다. 물론 합신의 입을 통해서다. 캐더린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부인, 접니다. 존입니다. 그러자 캐더린은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시라고요? 어디 계시죠? 농담은 말아주세요. 존이라면 반갑겠지만 그는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걸요. 더욱이 지금의 말소리는 존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달라요. 부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존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기엔 마사도 있습니다. 그래요, 언니. 저는 마사예요. 언니한테는 아까 존의 목소리와 똑같이 들리겠지만 언니 믿어줘요. 우리들은 언니 일이 걱정돼서 그래요. 당신들은 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가 없군요. 존, 마사. 정말이라면 모습을 보여줘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고 존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계속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들을 대신한 것이 곁에 있으니 봐주십시오. 좀 더 보기 좋게 만들면 좋았겠지만요. 언니, 비명을 지르면 안 돼요. 이상하고 흉한 꼴이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우리들의 귀염둥이에요. 아니, 귀염둥이라기보다는 아주 소중한 거랍니다. 그래도 이것 덕택으로 우리들은 여기 와서 말을 하기도 하고 언니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테이블 위를 봐주십시오. 라고 말한 존은 합신을 테이블 위에 뛰어오르게 했다. 캐더린은 스탠드에 불을 켰다. 합신의 외눈이 초록빛으로 번쩍 빛났다. 뻥 뚫린 입을 통하여 강철로 된 이빨이 기분 나쁘게 내다보였다. 캐더린은 처음 보는 괴물에 비명을 질렀다. 존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역시 기가 죽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 괴물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괴물이 어떻게 해서 저희들을 대신해주고 있는가는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보다도 박사는 아직 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캐더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훌쩍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이는 죽었어요. 죽고 없단 말이에요. 박사가 죽었다는 기별이 온 날, 그 기별보다 먼저 박사의 조수가 와서 그이의 서류를 잘 숨겨달라고 부탁하면서 제게 맡기고 갔지요. 조수의 말은 그때 그이가 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고 캐더린은 의심을 하고 있었다. 이봐요, 존. 이 괴물 같은 짐승이 정말 당신들을 대신해주는 것이라면 내가 맡고 있는 서류를 같이 봐주지 않겠어요?
존은 그 서류가 어떤 것인지 저보다 잘 알겠지요. 데밍 박사는 제게도 이제부터 위원회에 출석한다는 종이에 쓴 글씨를 보여줬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후로 박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존의 말에 이어서 마사가 말을 했다. 오빠는 무슨 일이 있을 거란 예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캐더리는 서류를 가지러 박사의 서재 쪽으로 갔다. 그 뒤를 모양 흉한 합신이 뜀질로 따라갔다. 캐더리는 겁나는 듯이 이따금 합신을 뒤돌아보았다. 이 괴물이 존이요 마사라니 아무래도 믿을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었던 것이다. 캐더린이 서재에 불을 켜려고 하자 존이 그걸 막았다. 어두운 데로 그냥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등불이 없어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서류가 숨겨둬야 할 것이라면 박사의 적들이 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데밍 박사는 그들에게 살해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조심합시다. 그러자 캐더리는 숨가쁘게 말했다. 존, 나도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존, 인공 두뇌 센터는 정부와 같은 거예요. 국가의 최고 연구소예요. 나라에서 설마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요? 국가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인간이 나라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며 센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틀린 일, 나쁜 짓도 하게 됩니다. 센터 안에 어떤 그룹이 데밍 박사의 의견을 방해로 생각하고 누구누구가 데밍 박사의 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나 서류를 보면 짐작이 가겠죠.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펴놓아 주십시오. 합신은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갔다. 캐더린이 어둠 속에서 서류를 펼치자 존은 그걸 술술 읽어가다가 부탁했다. 그 종이는 따로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서류를 모두 다 본 다음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가려낸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그걸 센트럴 신문사의 랜돌프 기자에게 보내주십시오. 데밍 박사가 자기 일신에 변화가 생기면 그렇게 해달라고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박사는 인공 두뇌에 대한 일, 그러니까 정부가 그릇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 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나요? 이 서류의 내용이 신문에 발표되면 인공두뇌 센터의 누군가가 당황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박사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그 내막도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내가 만든 생물, 전 이걸 합성신경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두 마리를 두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것들을 통해서 전화처럼 부인과 연락을 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할 겁니다. 저희들은 또 다른 합신을 가지고 있어요. 합신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겠군요. 캐더리는 그제서야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그럼 합신이란 괴물을 제가 맡겠어요. 귀여워도 해줄게요. 하지만 이번에 만드는 것은 이왕이면 좀 더 예쁘게 될 수는 없을까요?